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생중계하는 게 취재입니까?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취재 윤리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2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현직 장관 집을 허락도 없이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한 유튜브 매체가 있습니다. 2달 전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유튜브 매체, 잘 아시는 것처럼 더 탐사입니다.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이 매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유튜브 매체는 거짓말로 일단 정리가 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탐사란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기경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새에 있었던 다소 충격적인 일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합니다. 먼저 구장처장, 네. 한동훈 장관 오늘 발언부터 제가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매체는 과거 이정재, 용팔이와 같은 정치 깡패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다. 한동훈 장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 그대로 두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 유튜브 매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주거 침입 혐의 고발하면서 정치 깡패라는 단어를 한동훈 장관이 썼습니다. 네. 물론 뭐 당사자기 때문에 굉장히 격앙된 그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무부 장관 하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 이 법치의 수호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위법한 이 취재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는 그 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사자가 없는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서 초인종도 누르고 그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또 택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생활이 침해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주거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과연 이 정당한 취재 행위로 인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 있었던 정치 깡패와 같은 행위를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다.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차장 말씀은 그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 중에는 암묵적으로는 이게 민주당과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같이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하니 암묵적으로는 야당과 이런 공유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정치 깡패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깡패라는 말에는 예. 정당한 어떤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의 경우에는 정당한 어떤 취재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사생활 또는 당신도 얼마든지 그런 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과거 정치 깡패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을 예. 지금 일부 유튜버들 대표적으로는 지금 더 탐사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주일 대표님 알려진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는 어제 일요일 오후 1시 반쯤에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자택, 한동훈 장관 집 있는 강남구 아파트를 방문해서 무단 침입을 시도하려 했다. 저희가 그 영상까지는 다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영상을 보면 현관문을 열려고 도어락을 만지는 장면도 있고 그 앞에 택배들 뭐 아파트니까 다 있잖아요. 택배에 누가 이름 써 있는지도 하고 호수까지 여과 없이 노출하고 이런 행태들을 좀 벌였더라고요. 일단 뭐 그거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도어락을 열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벨을 누르려고 하면서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도어락도 뭐 눌러봤네, 손에 댔네 뭐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취재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취재의 부류에서 조금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취재는 일반적으로 목적이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누구한테 뭐 얘기를 듣는다고 하든지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막 뭐 여러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와 관련해서 뭔가를 들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취재라고 하는데 뭐 하러 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 가는 과정에다 중계를 했거든요. 취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취재는 아니고 취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생계형 시사 유튜브에 예. 어떤 뭐 돈 벌려고 하는 어떤 뭐 그런 행위들 뭐 이 정도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거가 이제 뭐 법적으로 대응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의 부적절성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일단 요 행위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예.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다만 뭐 이 생계형 시사 유튜브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저는 이 우리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렇게 크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가로 세로 연구소 등등 해가지고 다들 예. 뭐 조민 씨 찾아가가지고 얼굴도 크고 아니 얼굴도 예쁘고 뭐 키도 커요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스토킹적인 행위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다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뭐 얘기를 좀 그 얘기도 같이 나눠볼 거니까 그렇고요. 뭐 기성 언론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뭐 스토킹과 혹은 최근에 김우기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이 유튜브 매체가 있고 또 이 유튜브 매체가 최근에 이태원 참사 명단도 또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뭐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좀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이 유튜브 매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동훈 장관과 공감해 보시라는 차원의 취재를 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복 취지다. 그러니까 아까 김주일 대표님도 뭐 현직 언론인이고 기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그 위법성 여부 논란이 있는 약간의 망신주기성 방문 아니냐. 김홍 교수님, 본인들이 어떻게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좀 한동훈 장관도 겪어봐라라는 취지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 취재원이 되는 분에 대해서 사생활이라든가 또는 뭐 생명이라든가 또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90년대 저도 사건 기자할 때는요. 사실 빈집에 들어가서 그때는 사진을 일면에 꼭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그런 취재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벌써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존중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예. 이런 행위에 있어서 취재도 분명히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의 취재는 상당히 금도를 넘어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이 압수수색을 당했던 마음을 똑같이 느껴보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결국 그런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거 그거는 누구나 법과 관련돼서는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그걸 동시에 그렇게 됐으니 느껴봐라라고 한다면 취재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고 자칫하면 이것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탐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의 공감대를 찾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더 탐사의 취재 행위는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치 깡패에 비유를 했고 무단 침입 등으로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김지현 의원님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이 유튜브 매체의 영상을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이 비밀번호 없이 현관을 지나서 한동훈 장관 자택 문 앞으로 간 것까지 그 영상은 없어요.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이 유튜브 매체는 뭐 옆에 이웃 주민들이 문을 열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거 침입죄로 한동훈 장관이 고발했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어락을 만진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간 게 문제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현장 그 한동훈 장관 집 앞에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가는 목적 자체가 뭐 방문을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는 방문을 저 요청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들 말씀대로 이제 보복 취재거든요. 저 매체 전신 매체에서 저도 보복 취재하겠다고 뭐 공지를 해서 상당히 두려워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복 취재라는 거는 취재를 빙자해서 보복하겠다 뭐 그런 취지인데 예. 어쨌든 이제 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뭐 소란을 일으키러 간 것이죠. 근데 주거 침입죄는 바로 주거의 안정, 평온성을 해치는 행위가 주거 침입죄고 그것은 언제 그러면 실행의 착수, 즉 언제 범죄가 시작되었고 결과가 완료되느냐 하면 예. 그것이 이제 주거의 평온성이 해침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동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 공동구역이 이제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그것도 주거의 평온성을 해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도어락 또는 손잡이에 손을 댄다든가 예. 또는 뭐 초인종을 눌러서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다든가 이럴 때 이미 범죄가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문을 막 두드린다든가 예. 안에서 놀랄 정도가 되면 기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황의 경우에는 이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고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집 앞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린다든지 또는 뭐 도어락을 만지고 문을 열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초인종을 눌러본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미 주거 침입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는 전부 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처벌 가능성도 높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밝힌 내가 왜 거길 갔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네. 한동훈 장관도 압수수색의 기분을 느껴봐라라고 했던 부분이 나중에 처벌 가능성에 좀 더 가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란을 피우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주거 침입죄의 성립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가 아주 못된 것이죠. 뭐 예컨대 그저 뭐 실수 또는 약간의 집에 방문해서 항의하러 간 그런 것과는 사정이 다를 정도로 아하. 굉장히 죄질이 좀 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네. 근데 구장 차장, 네. 뭐 조금 전에 알려진 팩트 몇 개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알려지기로는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을 지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측이 다시 살려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는데 지워진 겁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금 그 더 탐사 유튜브 채널을 열어보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 실시간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방송 아닙니까? 예. 스트리밍이 끝나면 그것을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만 이제 동영상으로 노출이 되는데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당시에 한동훈 장관 이 자택을 찾아간 동영상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구글 측에서 삭제를 한 모양인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탐사 측에서는 이 유튜브 관리하는 구글 측에 그 당시 영상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예.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검색하고 한번 보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옳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다분히 상업적인 목적인데 노이즈 마케팅이겠죠.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이 보장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 더 탐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조회수가 높아지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의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당시 일요일 오후 1시 반에는 한동훈 장관은 집에 없었고 미성년자 딸과 배우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더 화가 났다는 표현도 들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팬클럽까지도 이게 경찰에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가족까지 간 건 더 문제 아니냐라고 뭐 의견 지적까지 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자신의 그 어디 답답한 것을 고발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이건 제3자가 볼 때 특히 한동훈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을 아끼는 팬클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그 이 개인적인 어떤 린치를 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3자 고발도 이 팬클럽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하나씩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직 장관의 집을 들어가려 시도했다. 이 초유의 일, 초유의 행태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유튜브 매체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더 탐사라는 매체를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사법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좌파 매체들의 횡포를 지켜봐야만 합니까? 참으로 무법천지 공화국입니다.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지금 들으셨던 이 목소리. 국민의힘의 김종혁 비대위원은 더 탐사, 이 유튜브 매체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니냐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석 달 전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당시 이 유튜브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더 탐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은 또 다른 언론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당시 민주당이 감쌌던 석 달 전 사안은 지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한동훈 장관도 야당과 더 탐사 간의 정치 깡패 얘기를 하고 있고, 김지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암묵적 동의보다도 실질적으로 예.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죠.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든가 또는 직접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증거는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더 탐사에서 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아마 더 탐사 저 매체는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과 함께 또 보조를 맞춰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입장을 진행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유사시에는 항상 또 민주당이 돕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보면 나는 꼼수다 이런 매체들이 사실은 당시 과거에 민주당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정권 탈환 운동에 함께 나서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더 탐사라는 매체가 지금 약간의 공백이 된 그런 과거의 비공식 매체의 역할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그것이 또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불러내기 위해서 계속 저런 입장을 고수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예. 된다면 결국은 더 탐사라는 매체 또는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함께 협업을 해가면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협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김우겸 의원 때문에. 김우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김주일 대표님도 언론이시니까 이게 급진적인 오른쪽이든 급진적인 왼쪽이든 이런 매체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를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끊어줄 땐 끊어줘야 이런 행태들이 부적절하다고 하셨으니까 없어질 텐데, 뭔가 오늘도 앞서 화면에 보면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정도 말고는 이 더 탐사 행태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제가 접한 게 없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는 끊고 이거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좋든 싫든 뭔가 비판 목소리를 민주당도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방송에 나왔던 현근택 변호사나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네 번째 방송에서 네 번째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국회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더 탐사의 전신 열린공감 TV에서 줄리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8월 25일 날 들어가고 8월 26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열린공감TV하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줄리 의혹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저보고 수박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인권 침해 요소도 있고 민주당 위한다고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제가 이제 수치로 증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사안도 있는데 저도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지만은 압수수색한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정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지금 7시간 김명수 기자랑 녹취록에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다 손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옹호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어쨌든 그 두 개는 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가세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세연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이들은 더 돈을 많이 벌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게 좀 꺼려지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비판하면 할수록 저 많은 사람들이 더 슈퍼챗을 던져가지고 가세연이 전 세계 1등을 했듯이 그 다음에 여기가 1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돈벌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처벌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세연도 많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야합이라고 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종혁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뭐 그냥 아직 증거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얘기를 좀 덜 달아 가세연이든 뭐 더 탐사든 좀 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유튜버를 이제 개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언론 매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컨센서스 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신문 윤리 강령을 준수를 해야 되고 방송의 경우에는 이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를 해야만 이것이 언론 매체로서 인정을 받는데 지금 유튜버의 경우는 신문도 아니고 방송도 아니고 뭐 뉴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누구나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는 굉장히 만개가 돼 있는데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흘렀을 때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이 보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신문 윤리 강령을 준용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입법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맞아요. 김주일 대표님 말씀처럼 이 8월과 이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정확히 한 달 전에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또 협업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더 탐사 여러 의혹들이 민주당과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국민의힘에서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유튜브 매체 행태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비판받아 마땅할 겁니다.